네, 안녕하세요. 다음 소위에서 오유진 형사 역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날씨 춥고 또 한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기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소위에서 소위 역할을 맡은 김시윤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촬영을 했던 게 벌써 개봉을 한다니까 너무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이고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보신 예를 들어 콜센터의 환경이라든지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든지 또 일하고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 사실적인 것들로만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물들, 실제 사건의 그 주인공이 또 있지만 영화에서 소위가 된 인물이 있고 또 그 소위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유진이라는 인물, 이 인물은 어디까지나 허브의 인물입니다. 그저 관객분들이 보실 때 그런 실제 일이 있었고 그 실제 일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너무 늦었지만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알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쩌면 저도 그 일들을 반복하게 한 이 사회 전체에 일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내내도 그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정주리 감독님과 동의화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 지 한 7년이 지난 후에 저에게 두 번째 작품 보내셨는데 그것이 다음 소위였고 감독님께서 또 이런 좋은 얘기를 쓰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 소재와 주제의식 모든 것이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한번 반했던 것 같고요. 감독님은 옆에서 감독님이 무슨 역을 어떻게 시키든 간에 서포트하고 감독님 내가 필요하시면 옆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게 된 거죠. 다음 소위를 이제 읽었을 때 그리고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어요. 워낙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막상 저도 해외에 나가보고 하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 이외에도 다른 나라 곳곳에도 수많은 소위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나리오를 써주시고 이거를 세상에 알리게끔 또 도와주신 그러니까 함께 하게 해주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반부의 소희는 춤을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싫으면 싫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콜센터의 현장 실습에 나가게 되면서 점점 고립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연기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지만 힘들었을 때 정조리 감독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점을 뒀었던 건 이제 소희의 감정이었고, 이제 소희가 콜센터에서 있었던 부분을 처음에는 소희가 상담원 장면을 조금 어색하게 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로봇같이 기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조금 관객분들이 더 몰입을 하실 수 있도록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소희도 그 전에 돌아가신 팀장님의 다음 친구이고, 또 소희가 가고 나서 소희 다음에 올 친구들을 또 걱정하는 유진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 형식적인 면에서는 소희라는 아이 다음에 소희라는 주인공 다음에 유진이라는 주인공이 또 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희만의 이야기, 또 그 하나의 사건만이 아닌 그 이전 그리고 그 다음, 어쩌면 그 다음이 영원히 반복돼야만 하는 건지라고 묻는 저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한창 촬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촬영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때였었는데요. 그때 여수에서 그 요트 바닥에 있는 따개비를 따다가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 학생도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고요. 그때 이 뉴스가 나오고 또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분노가 일었고, 심지어는 차례차례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와서 사과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는 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요. 또 잊혀지고, 그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참담했어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다음 소희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더 이유가 분명해졌던 것도 같습니다. 그때. 혹시 이 영화가 어떤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은 것일 수도 있나요? 어떤 지금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던 공범일 수도 있어요. 저희 전부 다. 근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지, 저도 왜 몰랐던 사실에서, 몰랐던 아이, 몰랐던 죽음에서 왜 그게 계속해서 마음에 남고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이해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마 영화를 보시기 전이랑 분명히 그때 그 전에도 어떤 뉴스들을 접하셨을 거고 할 텐데, 그 이후에 영화를 보신 다음에는 비록 영화는 허구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 소희라는 아이, 어쩌면 많은 소희들이 영화를 통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방법은 관객분들 마음 속에 살아가는 일밖에 없을 테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유진이라는 인물은 정확히는 형사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형사라기보다는 정확히는 기자분들, 그리고 노동계에서 이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사건들, 현장 실습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또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 이분들이 실제로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꾸준히 취재해 오신 기자분들이 계시고, 저도 이 사건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또 시사고발 프로그램이었고, 그 이후에
자료들을 찾아가 보면서 아주 거대한 이 전체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가 당장에는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어쩌면 유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굳이 형사가 된 이유는 정말 아주 단순한 계기이기도 한데요. 이 소희가 죽자마자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경찰이어야만 했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 인물이 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찰 유진이 탄생하였습니다. 왜 배두나였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역할이고 너무나 어려운 연기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제 상상을 벗어나는 정도의 어떤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런 인물이어야만 했고 반드시 그 인물을 제대로 연기해야만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그래서 배두나 씨여야만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씬에서 느꼈던 감정은 사실 제가 영화를 그 관객분들이 먼저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연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그 감독님이 내신 마지막 엔딩을 제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보게 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마치 그 당시에 그 일을 취재했던 기자님의 마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직업은 형사지만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디님의 앞모습,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앞모습, 그것이 유진의 얼굴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거든요. 어떤 얼굴일까? 그것을 듣는 것은 어떤 얼굴일까? 막상 연기를 해보니까 되게 막막하고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아까 어떤 기자님께서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내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취재를 하면서 콜센터, 학교, 교육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화도 내보고 바른 말도 해보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약간 정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모멸감도 느끼는 저는 그 마지막 씬에서 저희는 소희를 위로해주지 못했지만 소희가 마지막에 유진을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맞게 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찍을 때 느낌은 그래서 약간 희망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관객분들도 다 같이 보면서 저와 같이 답답하고 또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관객분들의 가장 앞줄에 나와 있을 뿐으로 그 얘기를 보고 들었지만 다 같이 보니까요.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관객분들과 유진을 위로하는 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확실히 어려운 역할이었어요. 정말 독특한 사실 구조잖아요. 그 여자 캐릭터 2명이 메인으로 나오는데 거의 1, 2부 스타일로 나뉘어져서 한 명이 이야기를 쭉 끌고 가다가 사라지면 이제 두 번째 여자가 나와서 막 이야기를 또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고 이제 관객분들은 이미 다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씩 더 되짚어볼 때 정말 제대로 섬세하게 연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감정이
계산된 것이 아닌 정말 관객이 같이 느낄 만한 그 날것의 감정이 아니면 굉장히 지루해질 거라고 걱정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모르게 뭐 제가 그렇게 막 티내면서 막 열연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니까 정말 담담하게 관객과 함께 그 페이스를 맞춰서 예, 하려고 한 연기고요.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제 중간중간 뭔가 너무 감정적으로 좀 흥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예전처럼 되려 막 되게 참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사실 어떻게 연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걱정과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질문이 맞나요? 제가 지금 밖에 대답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2014년에 첫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개봉하고 나서 그런 이제 일들이 다 끝나고 사실상 저는 거의 아무것도 연락을 안 하고요. 그렇게 지냈어요. 거의 내내 그렇게 지냈습니다. 배두나 배우에게 이 시나리오를 보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서 나눈 얘기가 이민 간 줄 알았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아무런 연락이나 뭐 그 누구하고도 거의 그런 채로 지내다가 간신히 시나리오를 써서 보냈고요. 그런데 보낼 때 저는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쓴 대로 이야기를 봐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알아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보냈고 고맙게도 바로 또 같이 하겠다고 연락을 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근데 감독님 그 다음 소위 시나리오는 누구한테 보냈어도 사실 제대로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소위가 어떤 여배우를 다 하겠다고 했을 텐데 저한테 먼저 와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였고요. 다시 해서 너무 좋았고요. 이 뭐라 해야 되지? 도이아 때 저희가 진짜 도이아가 초저예산 영화였어가지고 동거동락하면서 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거의 24시간 촬영, 그 당시에 2014년에 사실 지금처럼 52시간제도 없어가지고 고생하기도 하고 금오도라는 섬에서 추억도 만들고 고생한 추억.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두문불출하시다가 거의 저는 그냥 무소식이 소식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런 시나리오를 들고 오시니 뭐 해야 되지? 더 아주 깊은 진짜 동지의식 그리고 그런 끈끈한 그런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시간을 사색하고 명상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나를 다시 찾아주는 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과 신뢰가 서로 돈독해졌달까?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감독님을 팬이 되었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나리오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감독님한테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감독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대화 몇 마디로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날 소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감이 정말 안 났어요. 내가 진짜 이 다음 소희의 소희로서 출연을
해도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제가 대사를 그때 감독님 앞에서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이런 대화 평범하게 대화 나눈 게 다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전주리 감독님과도 하는데 배두나 선배님이랑도 같이 할 수 있는 작품을 내가 처음으로 하게 된다니 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때 당시에는 뭔가 책임감도 들었고 부담감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첫 장편 영화가 뭐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그래서 가급적 사실적인 요소들 사실적인 모든 게 사실적일 수는 없겠지만 사실적인 요소들에 기반해서 영화를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 한 특성화고에서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간 여학생의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특성화고의 학생들의 경우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은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파고들고 최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로 만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영화를 보시고 이 전체 이야기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구체적인 한 아이가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비록 현실에서 그 친구는 죽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그 다음에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 정보 없이 이 영화를 처음 보시면 아마 초반에 제 등장신에서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깔깔 웃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소희한테 있어서 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현 요소이기도 한 만큼 유진도 춤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제 다 나이도 먹고 뭐 하지만 이제 뒤늦게 춤을 배우는 그래서 저도 춤을 배웠습니다. 이 연기를 위해서. 그리고 진짜 정색하고 진지하게 스웨그들 막 뽐내면서 힙합 춤을 춥니다. 한 달 정도 연습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춤에 빠져 사는 여자인가요? 이런 힙합인가요? 감독님이 워낙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네, 연습했고 그래서 소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지점도 생긴 것 같고 네. 뭐 항상 뭐 양궁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런 거니까 네. 장도 춤 그다음 뭐였죠? 그다음 소희 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 호흡이 어땠는지 서로 생각하는 서로 배우에 대한 호흡을 진짜로 많이 나눈 장면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저는 현장에서 이제 시은 씨를 시은 씨는 정말 현장에서도 그렇고 감독님이 첫 미팅 때 소희를 보였다고 하셨던 것처럼 진짜 소희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제 딴에는 안쓰럽죠. 왜냐면 저는 시나리오를 저는 이제 시나리오 아니까 이 친구를 보면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되게 커서 춥지 않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맞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정말 그게 연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1, 2월에
슬리퍼만 신고 촬영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놀렸죠. 왜 써야겠더라고. 아니 저는 이제 신고 먹고 하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신발을 그렇게 신었었던 거였는데 선배님이 "헉, 너무 춥지 않냐고 이렇게 걱정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기로서 호흡을 맞추는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선배님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도 밝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 또 한 번 더 하고 호흡을 맞춰보고 싶죠. 저도 요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연기 호흡으로는 이렇게 호흡을 못 맞춰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쉽죠. 네 맞아요. 이틀 현장에서- 같이 있어도 항상 그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 영화 속에서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연기를 같이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선배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고 많이 배웠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다음 소희 영화를 관람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연기한 소희가 많은 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그 떨리는 자리고요. 지난 시간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막 좋은 소식이 들리고 그럴 때도 잘됐다 이러고 생각하고 약간 뭔가 가깝지만 멀리서 일어나는 일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로 저희 우리나라에서 기자님들에게 최선을 보이고 이제 관객분들 앞에 나설 거라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은 저희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되게 떨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재밌게 즐겨서 봐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운 좋게 여러 곳에서 먼저 상영을 하고 했는데요. 오늘 이 상영이 정말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일단은 영화를 제대로 완성하고 나서 처음 상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유진이라는 인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영감을 주신 기자분들, 취재진분들, 또 그분들께 첫선을 보이는 거라서 더욱 더 저한테는 의미가 깊고 더 또 걱정이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디 잘 봐주셨길 바라고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 관객분들도 또 열심히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아까 입장하셨던 문 쪽으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저 여기 장내 다시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